지난번에 가을 좀 초겨울 정도에는 1시간당 한 1에서 2%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10%에서 15% 정도 소모가 됐었는데,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10%? 안녕하세요, 개발자 준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캠핑 다니시는 분들 중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차박 세팅을 잘 할 수 있는지 좀 맥시멀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뒤에서 트렁크의 전동 눕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눕히더라도 여기 있는 수동 버튼을 누르면은 조금 더 눕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수평기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렁크로 이렇게 눕혔을 때는 거의 끝에 있죠. 이게 정확한 각도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좀 더 눕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더 눕혀집니다. 그래도 거품이 좀 바뀐 게 보이시나요? 지금 옆에 있는 부분이랑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만큼 턱이 더 내려간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까지 다 내리고 이제 에어매트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평탄화 방법을 공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많았던, 댓글로도 논란이 많이 됐던 저희 벤딕트에서 나온 에어매트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가격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테슬라 정품 같은 경우에 30만 원을 넘어가고, 다른 좀 얇은 매트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차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좀 저렴하게 입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에어매트인 점도 되게 컸습니다. 이제 댓글에서 다른 분들께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테슬라이프 같은 매트들도 대체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다 하면은 이 가방 안에 들어갑니다. 요만큼 정도의 부피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때도 부피가 되게 작은데 반해서, 그런 테슬라이프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도 다 되고 설치 같은 것도 다 편하지만, 근데 문제는 평소에 접었을 때 부피가 이렇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재원을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친구를 구매한 이유가 되게 컸고, 에어 매트리스 중에서는 이 친구를 사용했던 게 펌프 내장형이라서 저기 앞쪽에 있는 펌프를 사용하면은 바로 2-3분 안에 쉽게 펌프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편하게 작용을 했고, 뺄 때도 똑같이 이제 바람 빼기를 누르면은 저희는 딴 거 정리하다가 그냥 이 친구 접으면 끝나는 그런 수준이라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정품이나 이제 병행 수입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저희 이쪽에 시거잭이 있는데 시거잭에다가 펌프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이패스를 저희처럼 그 콘솔 박스 안에 넣고 싶지 않아서 이쪽에 넣는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면 이제 매번 불편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친구는 펌프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창문 가리개입니다. 제 와이프는 붙이는 거가 이제 킹 받는다고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창문을 다 가릴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막아주고, 트렁크는 저희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는데 트렁크도 막을 수 있고, 안쪽에 잠시만요. 안쪽도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밝은 낮인데 안쪽은 거의 다 안막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문들을 다 막을 수 있고, 설치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막 하나는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치가 편한 제품들이 있을지도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는 크게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더 좋은 제품을 아신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 YG에서 나온 선쉐이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쉐이드를 설치를 해놔서 보이진 않지만, 이쪽 양쪽이랑 그 다음에 중간 쪽, 그 다음 앞쪽, 뒤쪽까지 해가지고 자석이 총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고, 자석 방식으로 이쪽에 2개가 붙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클립 방식보다는 자석 방식이 설치도 훨씬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석 방식으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차박을 하실 때는 여기 안에서 자다 보니까, 여기 테슬라는 위가 글라스 루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쉐이드를 설치하지 않으시면은 아침에 눈이 부셔서 깹니다. 그래서 이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녹화를 한 시점이 잠들기 전이라서 몰랐는데, 이번에 잡으니까 글라스루프에서 나오는 한기가 되게 엄청 크더라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선쉐이드를 설치를 하면은 이 한기를 막아주는 커튼 역할을 해줘서, 겨울에 차박하실 분들은, 특히 추울 때 하실 분들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박지를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차박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테슬라는 아무래도 내장 내비게이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대폰 거치대를 구매하시는데,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게 저희 주파집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제가 원래는 잘 안 받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안 찍을 이유가 없다. 애초에 제가 이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추천할 때도 같이 찍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전에 맥세이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렇게 전동식으로 핸드폰을 잡아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도 같이 맥세이프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맥세이프가 부착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는 맥세이프가 기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테슬라를 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랑 와이프랑 체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핸드폰 거치대 각도를 수시로 많이 바꿔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앞쪽으로 내린다던가 아니면 위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어느 각도에서도 되게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이 되게 오래됐어요. 갤럭시 폴드 4라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즘에 나온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잘 나왔는데 얘는 되게 무거워서 제가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얼마나 하중을 버틸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되게 중점으로 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붙이고 다닐 때 한 번도 핸드폰이 떨어진 적도 없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각도가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했을 때 전 되게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휴대폰 거치대랑 이 뒤쪽에 있는 흡착 거치대를 두 개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송풍구랑 되게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뒤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블렛 뒤에 붙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번에 주파집에서 나온 것처럼 흡착판으로 붙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거치대를 이렇게 위에 기역자로 거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역자로 거치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위에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못생겼고, 흡착판 같은 경우에 뒤에 깔끔하게 붙기 때문에 여기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핸드폰 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차를 몰 때는 알리에서 그냥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해서 충전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만 충전을 해도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펠티의 소자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오래 하더라도 물론 차갑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열되는 거는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뗐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게 이렇게 잘 동작을 한다. 그래서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차박 보드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저희가 뒤 2열을 눕힌다고 하더라도 여기 공간이 조금 붕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단한 재질로 약간 보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좀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누웠을 때 수납 공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차박 세팅이 완료됐는데요. 여기 와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등받이가 처음에 좀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공기방울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몸이 아래쪽으로 쏠려서 제대로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공식 카페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해결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밑에다가 뭐 다이소의 그 아이들 매트 같은 걸 깔아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비싸지도 않고 쉬운 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편하게, 어쨌든 저는 캠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대한 패킹 사이즈를 줄이고자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게 이런 에어 베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접었을 때 이렇게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동작을 할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동작을 한다면 이렇게 작게 패킹 사이즈 여러 개를 받치면 되니까 4개만 4,000원이거든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아요. 물론 1,000원 차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들고 다니기 훨씬 편하다. 혹시 필요하면 베개로도 쓸 수 있다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바람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베개 4개를 에어건으로 바람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바람 넣고 보니까 베개로는 못 쓸 것 같고 그냥 딱 이 정도로 지금 저렴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밑에 깔아줍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높이를 좀 높여주는 건데, 한 개만 하면은 힘을 잘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끝에 2개 깔고 주수석이 끝나는 지점에 트렁크 바로 밑에 하나씩, 여기 트렁크 끝부분에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양쪽에 2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쪽에 트렁크 끝난 지점, 이쪽 양쪽에 2개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갔습니다. 한두 개만 넣으면 조금 약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게 그 공기방울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꽤 많이 평평해졌거든요. 실제로 잡으니까 평탄화에 조금 도움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중간까지 해서 6개는 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철수할 때 베개에서 바람 빼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베개에 바람 넣으실 때 그 공기 주입부에 조금 젓가락 같은 걸로 찔러가지고 처음에 막혀있는 걸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제품인데요. 크기가 무지막지하죠. 레벨러라는 제품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바퀴 밑에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의 엉덩이를 좀 들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왜 구매하게 됐냐면, 저희 지난번에 노지에서 한번 그 차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트렁크 쪽이 지대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좀 더 들리는데, 그러면 약간 따지자면 약간 V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엉덩이는 들렸고 저희 2열은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자기가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그 노지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한 11시, 12시까지 잤거든요. 그만큼 이게 뒤에 엉덩이만 좀 높여줘도 완벽하게 평행하지 않더라도, 수평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캠핑장을 갔을 때 간혹 평탄화가 잘 안 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레벨러를 사용하면은 확실히 좀 차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한번은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산 레벨러 같은 경우에는 3단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까지만 올렸습니다. 이게 좀 올라가기, 이게 미끄러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바퀴에 밀착시키고 후진 살짝 넣으니까 그래도 이 레벨러가 밀리지 않고 차가 잘 올라가네요. 이쪽을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 정도? 이 2열이 끝나는 지점만 가도 이제 거의 평평하게 옵니다. 자, 그럼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에어 매트리스의 단점이 높아가지고 좀 올라가는 게 불편한 건 단점이긴 한데, 근데 진짜 딱 누웠을 때 생각보다 안 느껴지는데요, 경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뭐 레벨러까지는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저희도 계속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베개를 얻는 거 정도는 사실 힘들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어매트 바람을 끝까지 안 넣어가지고 조금 말랑말랑해 보이긴 하는데, 자기 전에는 한 번 더 에어건으로 조금 더 채워줄 예정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의 차박 새로운 세팅을 공유해 드렸고요. 이렇게 평탄화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자보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보고 다시 한번 제가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박이기 때문에 오늘 자고 내일 한 번 더 후기 영상 남겨서 총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후기는 이게 저희가 베개를 밑에 깔고 그 다음에 레벨러까지 다 하니까 확실히 그 경사는 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린 거라서 약간 V자 모양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잘 때 뭔가 몸이 밑으로 쏠려서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훨씬 덜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원주로 캠핑을 왔는데, 맞죠? 원주? 근데 이제 영하 15도라서 밤에 너무, 이게 차박을 할 때 틀더라도 결국 1열 운전석 쪽에서 히터가 바람이 오다 보니까 뒤쪽 발 쪽은 조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조금 깨긴 했는데, 근데 평탄화 문제 때문에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레벨러랑 베개 같이 하시면은 확실히 차 몸이 쏠려서 평탄화가 안 되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뭐 평탄화가 되는 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딱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박할 때 너무 추운 겨울에는 차박이라도 힘들다, 발 쪽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소모가 많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난번에 가을 좀 초겨울 정도에는 1시간당 한 1에서 2%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10%에서 15% 정도 소모가 됐었는데,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30% 정도, 저희가 한 12시간 정도 차 안에 있었는데 30% 정도, 그래서 시간당 2에서 3% 정도 이렇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차박하실 분들은 이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